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입니다. 누구든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밋밋하게 세상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계획을 세워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의 한 페이지로 선명하게 남겠지요. 대한민국 국토를 2차례 종단과 1차례 횡단까지 1700km, 즉 4000리를 넘게 홀로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에게는 이 기록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자신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팀을 이뤄 도보를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홀로 4000리를 걸었으니 끝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국토 4000리는 가는 곳마다 험지였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먹고 자고 즐기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드문데요. 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실현이었겠죠. 조성현 수필가는 인생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에 매년 4월이면 길을 떠났습니다. 혈기왕성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24년 4월 1일 일본 국도 기점인 구 목포문화원을 출발하여 19일간 450km를 걸어 서울시청에 도착하였죠. 조성현 수필가의 첫 번째 장거리 도보 여행이자 국토종단이었습니다. 조성현 수필가는 이듬해 4월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목표로 해남 땅끝마을 출발하여 2차 국토종단 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한 탓에 다리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상주에 진입하며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조성현 수필가는 그 다음 해 4월 상주에서 다시 시작하여 21일 동안 470km를 걸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올라 끝내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국토종단을 2번 마친 조성현 수필가는 이제 국토횡단에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서해 최남단에서 동해 끝자락인 부산까지 걷기로 하여 횡단 17일간 430km를 걸었죠. 결국 2차례 종단과 1차례 횡단까지 1700km, 4000리를 넘게 홀로 걸은 셈이죠. 이 도보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홀로 걸은 국토 4000리입니다. 물론 해드림 출판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중년 남자가 홀로 전국을 걸어 다니며 몸으로 머리로 쓴 기록이죠. 다만 이 책에는 목포에서 서울 구간 종단을 제외하였고 해남에서 고성까지의 종단과 진도에서 부산 횡단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째 종단 8일차 되던 날인데요. 지금까지 264km를 걸었고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을 걸을 때 이야기입니다. 장거리 도보 여행을 시작하면 몸은 바로 적응하지 못한다. 처음 며칠간은 하루 걸을 거리를 약간 짧게 잡아야 하는 이유다. 작년에 목포에서 서울 1차 도보 여행 때 처음 3에서 4일간 하루 25km 정도만 걸었어도 무리가 따랐다. 점차 몸이 적응하며 이후 큰 어려움 없이 완주할 수 있었다. 걸을 때 1시간 또는 1시간 30분마다 휴식을 취한다. 양말을 벗고 발을 식히며 발가락 사이에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준다. 발과 발가락을 건조하게 하여 물집을 예방하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도보여행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내 원칙이다. 이번 여행에서는 스스로 원칙을 어겼다. 첫날부터 3일 연속 30km 이상을 걸었다. 도중에 숙박할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발과 무릎, 다리가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휴식도 걸렀고 베이비 파우더도 제대로 바르지 않았다. 비가 자주 와서 노상에서 쉴 곳이 마땅치 않았다. 마을 앞버스 정류장에는 지붕과 간이의자가 있어 쉬기에 좋지만 젖은 신발을 벗을 수도 없고 우비도 거추장스러웠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의 원칙을 위반한 결과 보행을 괴롭히는 커다란 물집이 왼발 새끼발가락 전체에 생겼다. 숙소에 도착하여 몸을 씻은 후 바로 발관리에 들어갔다. 소독한 바늘로 물집을 찔러 물을 완전히 빼내고 소독약을 바른다. 남들은 실을 꿰어 바늘로 관통하여 놓아두면 물이 빠진다는데 나는 나만의 방법을 고수했다. 아침에 출발하기 전 약솜으로 새끼발가락을 감싸고 종이 반창고로 탱탱 감는다.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심해서 한동안 정상보행이 어렵다. 당연히 오른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
휴식 후 다시 걸을 때도 잠시 절룩거린다. 이 물집이 굳은 살이 될 때까지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 며칠 지나 굳은 살이 되면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해지고 물집 걱정은 사라진다. 세상사 모든 것이 원칙을 위반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세월호 참사가 대표 케이스다. 화물을 많이 실으려 평형수를 줄였고 급료를 적게 주려고 책임감 없는 임시선장을 고용했고 화물을 제대로 묵지 않았다. 회사 사주는 돈을 떼돌렸다. 원칙을 어긴 관피아는 배 개조를 눈감아 주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해경은 구경만 하여 원칙을 어겼다. 어디 이쁜 일이야. 뉴스를 보면 원칙 위반이 수두룩하다. 나는 예외일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원칙을 위반한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인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도 세상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냥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때로는 퍼붓는 소나기도 그대로 맞으며 땡볕에 땀을 비오듯 쏟아내고 내 나라 내 땅 여기저기를 홀로 걷다 보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차를 타고 전라북도 익산을 지날 때마다 끝이 안 보이는 광활한 들판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짧은 거리라도 홀로 도보 여행을 해보고 싶다면 조성현 수필가의 이 책 홀로 걸은 국토 사천리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드림 출판사였습니다.